안녕하십니까, 에듀피디입니다. 자, 에듀피디에서 또 좋은 소식 가져갔습니다. 에듀피디 청원경찰 관련해 가지고 요번에 이제 새로 패키지를 구성 변경을 새로 했기 때문에 다음 회차 시험 합격을 목표로 하시는 분들이 좀 희소식으로 생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은 서울시 청원경찰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이제 서울시정상식 과트 관련해서 이제 제가 강의를 했죠. 근데 이번에 이제 이교수 체계로 교체를 했고, 또 관련해서 이제 여러 가지 추가로 항목이 붙은 것도 있고 해가지고 안내차 자리에 섰습니다. 자, 우선은 강의 촬영하는 시점 자체가 지금이 이제 10월 정도인 것 같아요. 아마 이제 내년에 만약에 이제 채용 공고가 몇 월에 뜰지는 저희들도 잘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이제 채용 공고가 뜨면 확정 공고니까. 그러면 이제 시험 관련해서 이제 별도로 또 OT 강의를 찍긴 하겠습니다만은 많은 분들이 이제 이런 거를 물어봐요. 이제 뭐 내년에 시험이 몇 월에 있느냐? 근데 이제 뭐 항상 이제 저희들이 매번 말씀드리기는 합니다만은 이제 에듀피디는 이제 합격을 도와드리는 이제 온라인 학원인 거고. 이제 시험 관련해서 주관처는 서울시가 하기 때문에 뭐 몇 명을 뽑는다, 뭐 몇 월에 뽑는다, 뭐 어떻게 된다, 뭐 이거를 저희들이 뭐 예측할 수는 없어요. 저희들이 뽑아달라고 해서 많이 뽑거나 적게 뽑거나 하는 건 아니니까. 다만 시험 관련해서 이제 우리가 21년도에 시험이 6월 달에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제 커리큘럼을 준비를 할 때 비슷한 일정이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이제 조정을 해놔요. 신규 강의를 촬영한다든지, 특히 이제 우리 이제 해양수산부라든지 이런 주관처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채용하는 시험 과목이라든지 이런 것도 조촐하고, 또 공부했을 때 한 달이나 두 달 이내에 합격하는 분들이 대다수인데 비해서 서울은 이제 필기에 해당하는 부분이 다른 지역과는 다르게 조금 어렵죠. 근데 그만큼 들어갔을 때 좋긴 합니다만은 정확히는 민간경비론, 그다음에 청원경찰법, 그리고 일반 상식, 그리고 한국사, 그리고 서울 주요 시책에 해당하는 부분까지 거의 5과목을 공부하셔야 되기 때문에 공부해야 되는 양 자체가 이렇게 적은 편은 아니라 막 한 달 이내에 막 합격했다 이런 경우가 이렇게 다른 주간처보다 이렇게 많지가 않아요. 물론 있긴 있겠지.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리미리 준비하는 분들이 조금 불안한 마음에 또 몇 월에 뽑을 것 같습니까? 라고 하는데, 목표는 항상 뭐 한 2달 뒤에 본다, 이렇게 생각하고 공부를 하시는 게 좋기는 해요. 근데 다만 이제 채용 관련해서 이제 이게 이제 막 확정적으로 뭐 몇 월에 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제 정보가 들어오게 되면 물론 저희들도 이제 발표를 하긴 합니다만은 그거 말고 시험 관련해서 이제 내년도에 목표를 했을 때, 혹은 이제 그 다음 시험을 목표로 했을 때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되느냐, 이 공부 방법이 조금 달라졌어. 그래서 그거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고자 이 자리에 쓴 거예요. 자, 우선은 내용적으로 보겠습니다. 서울시 청원경찰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서울 백서 강의를 신규 론칭을 했어요. 아무래도 이제 민간경비론이나 청원경찰법 파트 같은 경우에는 다른 지역에서 시험을 많이 봐서 시험이 좀 고착화되어 있기 때문에 90점 혹은 그 이상, 뭐 요번에 이제 합격하신 분 인터뷰하고 갔습니다만은 100점을 맞았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러면은 그 두 파트 같은 경우에는 다른 주간처와 비슷하게 조금 그런 식으로 내는구나 해가지고 강의하는 것도 많고, 또 이제 문제에 해당하는 부분도 상당히 이제 많은 지역에서 시험을 보다 보니까 딱 나올 부분이 정해져 있어. 근데 이제 문제는 일반 상식, 한국사, 서울 시책, 이 3과목에 해당하는 파트인데 정확히는 이제 한 과목이지만 쪼개서 본다는 소리예요. 2021년도에는 한국사 문항을 10문항을 냈어요. 그리고 일반 상식에 해당하는 부분을 5문제에서 6문제 정도를 냈고, 시책을 나머지 문제를 봤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부를 했을 때 그러면 한국사만 공부하면 됩니까? 그러면은 뭐 시책만 공부하면 됩니까? 나머지 한 과목은 포기할래요? 뭐 이러는 분들도 있을 수가 있어. 대부분 그런 이유가 이제 좀 촉박해서 준비했을 때 시간이 없으니까 그러지. 근데 이제 뭐 21년도 예를 좀 들어드리자면, 저희가 이제 21년도에도 타사, 저희 말고 이제 다른 학원에서 이제 수강하셨던 분들이 얘기를 들어보면 강의가 너무 짧다. 이제 보통 이제 강의를 이제 좀 심한 경우에는 시책 파트를 이제 3강만 하는 것도 있고, 또 많아봤자 한 5강 정도로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작년도에 제 기억으로는 작년도에 한 15강 이상을 제가 촬영했던 것 같은데, 시책 부분만. 일반 상식은 서 박사님이 하시니까.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해서 이제 에듀피디 수강생들 중에 한 30% 정도가 타사에서 공부하다 오신 분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21년도에는. 근데 이제 그 이유가 뭐냐라고 했더니 불안하다는 거지.
그리고 이제 그 불안감이 이제 현실이 돼가지고 막상 시험 뚜껑을 열어보니까 어마무시하게 어려웠다 이거지. 문제가 지엽적이고. 물론 이제 에듀피디에서 강의한 내용에서 까치혼이라든지 다양하게 이제 그 시험 문제를 이제 적중한 문제들도 있었습니다만은 타사 같은 경우에는 아예 초상집 분위기인 게 아예 적중한 문제가 한 문제도 없었대. 그래서 이제 타사에서 공부하다가 온 사람들 에듀피디로 그리고 합격을 했던 분들이 오기를 좀 잘했다. 확실히 에듀피디가 청원경찰은 꽉 잡고 있구나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해주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거에 만족하지 않고 작년도 합격선이 75점이었지 않습니까? 21년도. 근데 이제 이후에 이제 시험 볼 거는 당연히 합격선은 올라갈 거예요. 그만큼 또 알려지기도 할 거고. 그러다 보니까 78점, 79점 그 이상의 점수를 만들 수 있게끔 커리큘럼을 조정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로 한국사 같은 경우에는 거의 9급 난이도로 나왔대. 어떤 분들이 이제 우리 그 한국사 능력검정 수준으로 공부하면 될까요? 다른 말로 한국사 능력검정으로 그냥 대체하면 독학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질문도 많이 있었는데 그런 분들이 대부분 올해 시험에 피봤지. 21년도 시험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9급 공무원에 준하는 그 커리큘럼을 구성을 했고 그 내용을 좀 볼까요? 자, 그래서 한국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생기초부터 최영옥 하이패스 이게 9급 과정이에요. 그리고 최영옥 단기 포니 한국사까지 해가지고 거의 한국사 10문제를 낸다 그러면 10문제를 모두 맞힐 수 있는 커리큘럼을 구성을 해놨어요. 더군다나 사료특강에 해당하는 부분까지도 보통 타사 같은 경우에는 사료특강이 한 대여섯 강 정도 되는 데도 있더라고.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별도 교수님을 섭외를 해서 12강의로 매칭을 해놨기 때문에 이 정도면 사료 부분도 충분하기 때문에 내가 한국사를 10문제 나올지언정 그 10문제를 다 마치겠다 하는 커리큘럼이 이 안에 다 들어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내용적으로 봤을 때 이제 문제는 이제 일반 상식 말고 시정상식 파트를 할게요. 시정상식을 제가 작년도에 했을 때 36대, 35대, 37대 해가지고 주요 상식 해가지고 각 대마다 가장 이슈적인 거, 가장 성공적인 거를 강의를 하고 그걸로도 불안해가지고 최근 시정상식이라는 파트에서 좀 지엽적인 부분 또 다뤄줬었는데 막상 뚜껑 열어보니까 이 네 문제가 굉장히 어려웠어. 시정. 그래서 해당되는 기출문제에 해당하는 부분도 이제 나중에 이제 서 박사님이 촬영을 하시려고 그 진행 중에 있으세요. 근데 다만 이제 내용으로 봤을 때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지를 조금 얘기를 드리자면 우선적으로 목표는 시정 파트가 21년도와 동일하게 네 문제가 나온다라고 치면 여러분들은 무조건 두 문제 이상은 맞아야 돼. 이해되시죠? 근데 그 두 문제 이상을 맞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파야 되는 게 서울 백서라는 게 있어요. 근데 서울 백서는 보통 일반인들이 공부하려 그러면은 그 A4 용지로 봤을 때 한 1000페이지 가까이 돼요. 적을 때는 600페이지도 되고 많을 땐 1000페이지가 넘어갈 때도 있습니다만은 그 내용을 그러면은 일일이 전부 다 공부를 한다? 너무 어렵거든. 그래서 내용적으로 봤을 때 우리 서 박사님이 어디 갔냐? 여기 있다. 서울 백서편을 지금도 촬영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안전 파트, 복지 파트, 미래 파트 이런 식으로 쫙 해서 강의를 한 20강 이상을 20강에서 20강 그 이상이 될 수도 있고 그 부분을 백서를 아예 속된 말로 조지고 있어 지금. 그래서 요거에 대한 내용을 토대로 이런 말씀하기엔 조금 그렇습니다만 타사는 어떻게 해요? 안전 한강, 복지 한강, 미래 한강이 이런 식으로 한 4강, 5강밖에 안 한단 말이야. 근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다음 시험 합격을 목표하기 위해서 백서 파트를 굉장히 근데 요거를 이제 몽땅 다 읽으려 그러면은 100강이 넘어가지. 페이지 자체가 어마어마하니까. 근데 그거를 일반 상식 파트에서 베스트 오브 베스트죠. 우리 서 박사님 같은 경우에는 그 약간 출제위원들이 생각하는 교수님 요 정도 급이에요. 근데 엄한 경우에는 예전에 이제 공사공단이라든지 공기업 그쪽에서 이제 요즘에 이제 NCS로 많이 바뀌었습니다만은 예전에 일반 상식하면은 서 박사님의 강의나 교재에서 출제위원들이 문제 뽑아서 낸다 할 정도로 대단하신 분이죠. 근데 이분이 직접 이제 우리 시정 파트로 서울시에 해당하는 부분을 백서 부분을 시험 문제 나올 부분 안 나올 부분 구분해 가지고 딱딱 집어주면서 하되 좀 지엽적인 부분까지 깊이 있게 들어가 주세요 교수님이라고 에듀피디의 요청을 받아들이셔서 그렇게 강의를 또 하고 계세요. 그래서 백서 파트 이런 식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 물론 처음 공부할 때
백서를 바로 들어가면 좀 재미가 없어. 왜냐면 외워야 될 게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공부하는 방법을 조금 한번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자, 내용으로 봤을 때 서울시 자기소개서 강의를 제가 먼저 보라고 강의를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1단계적으로 이제 우리가 청원경찰 시험을 도전하는 분들 중에 서울시는 좀 그래요. 한 25% 정도가 다른 주관처 있죠. 뭐 정부청사라든지 해수부라든지 혹은 경기도라든지 인천권이라든지 이런 데서 이미 청원경찰로 근무하고 있는 분 중에 아우 나는 저기 좀 지방 싫다. 서울에서 근무하고 싶다. 이런 분들도 계실 수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아무래도 서울시 청원경찰이 최고다. 그래서 올해 시험 본 분 중에 어떤 분은 이제 서울 정부청사 거기서 근무하는데 이미 청원경찰로 근무하고 있는데 이 시험을 봤다 이런 분들도 있더라고. 그래서 내용적으로 봤을 때는 야 서울이 그만큼 좋구나. 그래서 자기소개서 파트도 공부를 하다 보면 아 청원경찰 이런 거구나 라고 하는 거를 좀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이미 청원경찰 근무 중이야 혹은 그거에 대한 비슷한 업무를 하고 있던 분들은 상관없는데 반대로 이제 처음 청원경찰 준비해서 선생님 제가 체대 나왔는데요. 선생님 제가 음대 나왔는데요. 제가 운동은 좋아하는데요. 이런 분들이 청원경찰 준비할 때 과연 청원경찰이 일반 기업과는 다른 점은 뭐냐. 또 청원경찰이 어떤 업무를 해야 되고 내가 자기소개서를 쓸 때 어떤 식으로 주안점을 줘야 되느냐에 해당하는 거를 조금 OT처럼 해주고 있거든. 그래서 자기소개서 강의를 먼저 보라고 하는 거고. 자, 그랬더니 이제 21년도에도 그랬죠. 그랬더니 이제 많은 사람들이 서울시는 자기소개서 안 내잖아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 정확히는 일부 주관처는 자기소개서를 내고 접수를 하는 분들이 있고 주관처가 있고 서울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냐면 필기를 먼저 봐 원서 접수하고 그리고 합격자들만 자기소개서를 내요. 면접 보기 전에. 그래서 자기소개서 강의는 처음에 볼 필요 없이 나중에 봐도 되지만 서울은 하지만 공부를 처음 하는 사람은 자기소개서부터 먼저 보셨으면 좋겠다. 4강밖에 없으니까 재밌어. 4강밖에 없으니까 좀 먼저 보셔라.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서울시 기본상식 청원경찰 요게 이제 그 다음 시험을 위해서 이제 요번에 이제 찍은 지 이제 하루밖에 안 됐어요. 요거를 보셔도 되는데 기본상식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서울에 뭐 마스크가 뭡니까? 뭐 시조가 뭡니까? 뭐 시목이 뭡니까? 서울에서 역사적으로 사람이 살기 시작한 때는 뭐 신석기 시대입니까? 뭐 조선 시대입니까? 뭐 이런 거를 물어보는 아주 기본적 안 바뀌는 내용들 위주로 강의를 해놓은 게 기본 상식이란 말이에요. 그거를 서 박사님도 찍으셨고 또 저도 2021년 시험 대비해서 찍어놨습니다. 다만 이제 차이점이 있다면은 요거는 바뀌는 내용이 아닌데 강사의 시각에 따라서 바라보는 시점이 조금 달라. 그리고 설명하는 내용도 조금 달라. 그래서 이용을 하실 때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서 박사님 거를 주안점을 두시되 서울시 청원경찰 제 거 요거를 좀 먼저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왜 그러냐면은 청원경찰 준비하는 분들이 뭐 비하는 아니고 냉정하게 말하자면 공부랑 잘 안 치네. 다른 말로 책상머리에 하루에 막 10시간씩 막 공부 시간이 많다 그래서 막 저는요 4시간만 자고 공부 하루 종일 했어요. 이런 케이스가 거의 없어. 물론 그럼 좋지. 하루 공부 뭐 종일 하고 가면 좋은데 그런 이유가 뭐냐면은 첫 번째가 시간이 없어. 직장인들이 많아. 이거 응시하는 분들의 평균 나이가 굉장히 높단 말이야. 30, 40대가 많단 말이야. 물론 20대들도 있고 합격자들도 20대들 있어요. 다만 직장인들이 많다 보니까 시간이 별로 없어. 두 번째는 공부를 안 좋아하거나 세 번째는 공부를 안 한 지가 꽤 오래되신 분들이 많아. 그러다 보니까 책상머리에 딱 앉아가지고 뭐를 이렇게 한 1시간, 2시간 꾸준히 이렇게 보기가 힘들어해. 그래서 제가 제일 강조하는 게 뭐냐면 재밌어야 돼. 그래서 이제 요 강의할 때는 제가 강의했을 때는 조금 이렇게 막 춤도 추고, 뭐 안 되지도 않은 막 성대모사하고 막 그런단 말이야. 그래서 강의를 보실 때 어차피 내용은 대동소이해요. 기본 상식은 21년 시험 뭐 대비라 뭐 오래된 강의 아닙니까? 이게 아니라 똑같아 거의 똑같아. 그래서 요 강의를 먼저 봐서 워밍업을 좀 시키시고 그 내용에서 조금 더 자세히 들어가는 게 서 박사님 거야.
이해되죠? 같은 내용을 설명하더라도 좀 더 지역적인 부분 위주로 강의를 해주시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애초에 제가 이제 우리 그 에듀피디 그 강의 기획하시는 분이랑 얘기를 했을 때 이 두 개 다 날릴라 그랬어. 그러니까 제 강의는 날려버릴라 그랬어. 그래서 서 박사님 것만 보시면 되겠죠 라고 이제 날리려고 하다가 강의 기획자 하시는 분이 청원경찰 준비하는 분들의 특색이 좀 이리이리하니 좀 재밌게 강의하시는 김인호 강사님의 그 강의를 어차피 바뀌는 것도 없으니까 좀 내두셨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뭐 그럽시다 그럼 내둡시다 해가지고 내둔 거야. 그래서 공부를 할 때 나는 책상머리에 조금 오래 앉아있는 습관이 이미 있는 분이야 라고 하는 분은 그냥 서 박사님 것만 들어도 돼요. 반면에 공부를 처음 하고 조금 공부하는 게 조금 어렵다. 집중하기 좀 힘들다. 이런 분들은 제 강의를 보고 나서 서 박사님 강의를 보면 차이점도 보일 것이고 약간 기초 강의처럼 보시면 될 것 같아. 이해되죠? 자, 그리고 내용적으로 봤을 때 이 백서편 같은 경우에는 좀 내용이 달라요. 제가 강의한 거는 주요 시책이라고 해가지고, 제가 강의했을 때는 이제 박원순 시장부터 해가지고 35대, 6대, 7대, 뭐, 지금은 38대죠. 강의 찍고 있는 와중에는 이제 오세훈 시장으로 이제 보궐선거에서 바뀌었으니까 38대인데, 기존에 있었던 거를 한강 정도로 쪼개가지고 굉장히 압축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35대에서 우리가 주안점을 보고 봐야 되는 것이 뭐냐. 36대에는 뭐냐 이런 식으로 조금 굵직굵직한 사건 위주로 조금 강의를 한 거고 반대로 우리 서 박사님 같은 경우에는 딱 그 다음 시험을 대비하는 서울시가 발표하는 백서가 있어요. 굉장히 두꺼운 거. 그거 위주로 강의를 쫙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역적인 문제는 이 안에 다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일반 상식이라는 게 그 출제자가 어떻게 내느냐에 따라 좀 달라. 21년도에는 많이 어려워서 사람들이 과락자도 많고 또 이제 막 그 불만 사항도 많고 민원도 많고 하다 보니까 그 다음 시험에는 좀 쉽게 낼 수도 물론 있지. 하지만 이제 항상 그 학원 입장에서는 어렵게 내더라도 합격을 시켜드려야 되잖아. 그죠? 그래서 내용적으로 봤을 때는 아주 디테일한 부분까지 들어가는 게 서 박사님 강의다. 그래서 내용적으로 봤을 때는 뭐 둘 다 보셔도 되긴 합니다만 시간이 좀 촉박하다. 나는 공부 시작을 조금 늦게 해서 이제 2달밖에 안 남았다. 시험 볼 때까지 라고 하시는 분들은 과거에 굵직굵직한 내용들은 빼고 최근 거 위주로 준비를 해야겠죠. 그래서 뉴 붙여놨잖아. 그죠? 그래서 내용적으로 이렇게 해서 지금도 찍고 계셔. 아마 오늘도 찍고 내일도 찍으실 거야. 그래서 요 내용을 보시면 된다. 자, 그리고 밑으로 쭉 내려가 가지고 이제 뭐 문제풀이도 있기는 있습니다만은 요거 한번 얘기를 들어보고 싶어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민간경비론이라든지 자, 이 내용을 보자면은 자, 엄밀히 말하면은 이제 우리 민간경비론 같은 경우에는 그 각 주간 시험마다 기출 문제를 공개를 안 해요. 공개하는 데도 있긴 있습니다만 그거는 뭐 풀이 강의 하면 되는 거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출의 문제를 구하기도 힘들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뭐 어디야 뭐 청원 경찰 뭐 그 기출 문제 이게 쳐가지고 들어가서 책이 있거나 혹은 자료가 있어가지고 다운받아 보면 에이 이게 뭐야 이거 경비지도사 기출이잖아 이럴 정도로 기출 문제가 거의 구하기가 힘들죠. 근데 내용적으로 봤을 때 요번에 이제 2021년 서울시 청원경찰 공공안정관 합격생들 얘기를 들어보면 기출 문제를 구하기가 어려워서 경비지도사 기출 문제를 저희가 풀어보고 연습하고 했더니 도움이 많이 되더라. 특히 요번에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영상도 올라갈 겁니다만은 이제 인터뷰를 했거든 합격자랑. 근데 그 친구 얘기도 그렇습니다만 시험 보기 전에 이제 민간경비론이나 청원경찰법 관련된 기출문제를 많이 연습을 했는데 기출문제가 없어서 경비지도사 걸로 연습을 했지만 그게 많이 도움이 돼서 그 부분 파트를 거의 100점 맞았대. 이해되죠? 그래서 원래 이게 21년도 대비에는 이 그 경비지도사 기출문제를 안 붙였어. 패키지에. 왜 안 붙였냐면 이걸 붙이면 클레임이 와요. 클레임이. 아니 기출 해설 강의라 그래가지고 내가 여기 에듀피디를 수강을 했더니 경비지도사 기출 문제를 붙이면 뭐 나 속았다 이런 분들도 있어. 그래서 강좌명에다가 이제 경비지도사라는 문구를 막 이렇게 넣었단 말이야, 그죠? 근데도 이제 약간 이제 이걸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미리 얘기를 좀 드리는 거야. 이것도 작년에는 안 붙였다가 수강 비용 1원 올리지 않고 그냥 어떻게 한 거야? 서비스로 무료로 붙여드린 거야. 또 그러면은 이제 사람들이 선생님 왜 18, 19, 20년 있는데 21년은 없습니까? 야, 21년도 시험은 아직 안 봤어.
지금 강의 촬영하고 있는 시점 자체가 10월 중순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내용적으로 봤을 때는 21년도 이제 경비지도사 에듀피디는 자체 스튜디오가 있으니까 나중에 시험 끝나고 난 다음에 한 몇 달 지나서 21년도 거도 자동으로 업데이트 될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민간경비론하고 특히 청원경찰법은 경비업법이라는 과목에 들어가거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비지도사 기출문제도 경비업법 기출문제는 있는데 청원경찰법 기출문제가 거기 막 이렇게 들어가 있다고. 근데 그거를 이제 우리 서울시 공공안전관은 딱 청원경찰만 준비하잖아. 그죠? 그 청원경찰법을. 그러다 보니까 기출문제를 우리 그 촬영실에서 일일이 편집해가지고 경비업법 기출문제 중에 청원경찰 파트만 뽑아가지고 여기다 넣고 있어. 뽑아가지고. 이해되죠? 그러다 보니까 내용적으로 봤을 때는 시간이 다른 기출 해설 강의보다 조금 짧아. 일부만 문제를 내니까 이 안에 청원경찰법이 들어가 있거든. 이해되시죠? 그래서 내용적으로 이렇게 노력을 해가지고 여러분들 합격을 위해서 힘쓰고 있다. 다만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를 했을 때 뭐 모르겠어요. 요래 합격하신 분들 중에 이게 에듀피디에 전화가 오거나 이제 사진을 주시거나 또 이제 영상 촬영하신 분들 몇 면을 이렇게 들여다 보면은 대부분이 이제 슬럼프가 오는데 공부하다가. 근데 공부하다 슬럼프가 오는 게 청원경찰 같은 경우에는 다른 직렬이랑 조금 다르긴 하는데 슬럼프가 오는 게 언제 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처음에 3일 만에 온대. 왜 3일 만에 옵니까? 안 하던 공부를 하니까 안 하게 된대. 자꾸 막 TV 보고 싶고 자꾸 오징어 게임 보고 싶고 자꾸 잡생각 들고 나가서 술 마시고 싶고 그런다 이거야. 그래서 내용적으로 봤을 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제가 뭐 강의를 그 서 박사님보다 오래 했거나 뭐 잘하지도 않아. 서 박사님 훨씬 잘해. 근데 관련해서 이제 공부가 조금 자신 없는 분들은 타사보다는 에듀피디에서도 내 강의를 좀 먼저 들으셔라. 재밌으니까. 그거를 자신 있게 좀 얘기를 좀 먼저 드릴게요. 그리고 내용적으로 봤을 때는 모르겠어요. 이제 확정 공고가 몇 월에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나오게 되면은 그거에 맞춰서 또 그때부터 공부하는 분들을 위해서 OT 강의가 좀 달라지긴 합니다. 다만 이제 지금 준비하는 분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일 첫 번째가 중요한 게 공부하는 습관을 들여라. 처음에 2시간 공부하던 게 3시간, 4시간 늘릴 수 있도록 하려면 강의를 재밌는 강의 위주로 좀 보셔라. 그걸 공부했을 때 제가 조금 얘기 드리고자 하는 거는 한국사랑 최신 시정상식이 그 서울시 상식 중에 제 강의를 먼저 좀 들으셔라. 그거 재밌어. 그리고 나서 이제 민간경비론이나 그 청원경찰법 같은 경우에는 내년 한 3, 4월 정도 되면 또 개정이 돼. 근데 개정되는 부분 관련해서 그때부터 공부 시작할까 이런 분들이 있긴 있는데 개정이 그렇게 많이 막 다 뜯어 발겨가지고 막 그렇게 되는 경우는 없어요. 일부분이 개정된단 말이야. 그래서 공부를 미리미리 하셨다가 개정되는 부분을 딱 파악해서 이게 바뀌었구나 라는 식으로 공부를 해야 고득점이 나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죠. 민간경비론하고 청원경찰법 파트는 거의 100점 나와야 돼. 당연 실수해도 90점 나와야 돼.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공부한다면 다음 시험 관련해서도 충분히 대비되지 않을까. 그리고 필기 관련해서 실기 관련해서 만약에 이제 이 영상을 먼저 보셨는데 합격자 그 영상은 아직 못 보셨다 하는 분들은 영상 끝나고 난 다음에 합격자 영상 찾아가지고 또 한번 봐보세요. 그분이 공부하는 방법이라든지 또 체력을 준비 어떤 식으로 했는지 또 마음가짐을 어떻게 잡았는지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기까지 할까요? 합격으로 가는 길 에듀피디가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